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제2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학교 수학 교과서 예습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인생수학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지난 20회, 21회 방송에서는 중학생부터 공부법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실제로 중학교 수학 교과서로 어떻게 예습을 하는지 그 방법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습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란 것, 자유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습을 할 때는 책의 표지에 있는 그림도 잘 보고 이 책 안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생각을 미리 해보세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그림과 글을 꼼꼼히 봐주세요. 대단어의 제목도 읽고 이 이야기도 읽고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준비학습, 여기는 이전 학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곳입니다. 여기를 읽고 문제도 풀어본 뒤에 맨 뒤에 가면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을 확인해서 틀렸으면 이전 부분을 다시 또 초등학교 때 책을 꺼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공부해 보기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본문을 들어가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본문에 들어가서는 역시 중단원의 제목을 읽고 여기 있는 글을 읽고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몰라도 됩니다. 예습이니까. 그리고 소단원도 가서 제목을 읽고 이 바로 아래에 있는 학습 목표를 읽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목표. 소인수분해의 뜻을 알고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소단원을 배우고 나면 바로 이 학습 목표의 내용이 달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학습 목표를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 됩니다. 본문에 처음 들어가서도 소수와 합성수, 거듭제곱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탐구활동이 있죠. 탐구활동 문제는 나름대로 이 책을 쓰신 분들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미리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꾸며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탐구활동을 읽고 탐구활동 문제를 나름대로 풀어보세요. 풀어본 뒤에 또 정답이 뒤에 있습니다. 확인도 해보고요. 이걸 하고 난 뒤에 이 아래 본문을 차근차근 읽으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탐구활동을 하지 않고 바로 읽었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감을 잡기가 조금 힘들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들은 풀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을 배운 뒤에 집에 와서 다시 풀어보면 되는 거죠. 또 생각 열기도 풀어보고 그 다음 본문을 읽고 이해를 해보고 여기 예제가 있네요. 예제는 책에서 이런 식으로 풀면 가장 좋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곳인데 본문을 읽었으면 여러분도 예제를 풀 능력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만 딱 보고 예제를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난 뒤에 정답도 확인해보고 여러분의 풀이와 책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풀이법들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책이 보여주는 풀이법이 훨씬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따라서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도 예제가 있네요. 역시 똑같이 예제를 풀어보고 예제는 어떻게 풀었는가 나중에 비교해보고 문제는 안 풀고 이렇게 해서 학교 수업을 들어가면 선생님이 수업을 해 주시겠죠. 그러면 그때 선생님의 눈과 입만 보면서 다시 배우면 됩니다. 배우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서 제대로 배워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말은 글자 한자, 쉼표 하나에도 뜻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글자를 한자도 빼먹지 않고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나는 집을 본다 라는 문장이 있죠. 나는 집을 본다. 그냥 들으면 내가 집을 본다는 것인지 날아가는 집을 본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음에 쉼표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집을 본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집을 본다는 뜻이 분명해집니다. 쉼표 하나의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책을 읽을 때 꼼꼼히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국어 공부도 될 겁니다. 수학 교과서도 전문가들이 문장을 꼼꼼히 검토해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맞춤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교과서를 읽으며 예습한다면 다른 여러 과목도 책으로 정확하게 뜻을 알아내며 공부하는 능력이 길러질 겁니다. 읽으면서 나오는 어려운 낱말은 사전을 찾아서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느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것도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전자사전을 설치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습을 하면서 본문을 보다가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런 부분은 직접 계산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책의 뒷부분인데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원이 있고 활선, 활골이 보이죠? 이 활골과 활선이란 말은 제가 중학교 때 공부할 때는 없었던 말입니다. 그냥 이 활골은 반달 모양의 도형점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활선은 그냥 원에 그은 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과서에 이름이 정해져서 나오더군요. 이 활골은 왜 활골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활처럼 생겨서 그렇겠죠.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활선은 활을 듣고 저는 처음에 짐작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이 활선이 뭔가 그 말은 헷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누는 선이니까 나눔선, 아니면 선도 순우리말로 하면 줄이니까 나눔줄, 이렇게 만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자는 한자로 나눌 할자입니다. 그래서 할선 하면 나누는 선이란 뜻이 되는데 이 이름을 지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할선, 평소에 우리가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한번 들어서 쉽게 알아듣기는 어려운 말이죠.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쓰고 뭔가 이름을 정한다면 알아듣기 쉬운 이름을 써주세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들을 무분별하게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써서 듣는 사람이 그 뜻이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사용해야 하지. 그 말을 몇 마디 들으면 머리가 점점 어지러워지는 그런 외국어를 쓴다면 그게 똑똑한 행위일까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만들 때는 꼭 알기 쉬운 우리말로 말을 만드는 것이 살아가는 데 서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신 것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모임에서 나온 대안교과서의 하나입니다. 이 책들은 지금 보여드린 이런 중학교 교과서와는 좀 다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교과서들은 개념을 가르쳐주고 예제를 따라하게 하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과서들도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대안교과서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제가 다뤄온 기존 교과서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이 대안교과서의 방식이 좀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 책으로 중학수학을 처음 공부한 중학생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니까 그 학생들은 재미있어 하더군요. 흥미를 느끼면서 중학수학을 공부해 보려는 학생들은 이 교과서가 자기한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재미가 있다면 그 학생은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길이 즐거운 길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학생도 지금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습을 철저히 하면서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몸에 익히기 시작한다면 나름대로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 수학 이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로 예습을 하고 수업을 잘 듣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참고로만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에 쓰인 대로만 생각하면 학생이 이해를 할 때 놓치거나 알아내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골라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눈으로 말이죠. 사전을 찾아도 제가 그 낱말 뜻을 나름대로 이 낱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로 모르는 말을 찾아서 사전을 찾아보고 이 낱말은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공부법도 생기고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도 더 길러질 겁니다. 저희 이러한 활동이 여러분이 스스로 해내는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이렇게 예습을 한 사람은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방송한 인생수학 제20회와 제21회 방송 중학생부터 공부법 예습 수업에서 이야기한 대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학교 수학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다음 제23회 방송에서는 소인수 분해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